자, 이제 이재명이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건가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년 연임제 개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4년 대통령 중임제나 뭐 대통령 연임제 뭐 이런 관련한 기존의 논의가 있어 왔죠. 뭐 개헌 필요성도 일부 제기됐고 대통령제 하에서 4년 중임제 이야기가 특히 많이 있어 왔는데, 자, 어제 이 이재명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 123건을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했어요. 어제 통과시킨 국정과제 중에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명시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4년 연임제, 이걸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4년 연임제 관련 논의를 하겠다. 이미 이제 이 포석이 상당히 보이네요. 약간은 노골적인 어떤 포석이고 이미 선포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123개 국정과제 중에 언론들이 하필 저것만 쓰잖아요. 예. 4년 연임. 그러니까 8년 하면 없겠다는 거예요. 예. 8년. 이재명의 8년 임기를 지금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헌법으로. 예. 자, 이게 그럼 가능할 것인가? 가능한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잖아요. 예. 지금 개헌 저지선이 100석입니다. 물론 뭐 숫자가 따지면 그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석입니다. 지금 106석 된 거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3대 특검이 속속 불러들이고 있는 그 모양새를 보면 추경호, 뭐 지금 패스트트랙 때문에 나경원 또 검찰 구형이긴 하지만 나 의원도 지금 피선거권 박탈의 구형을 받았어요. 물론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만 3대 특검이 지금 몇 명을 더 구속시키려고 할지는 모르잖아요. 네.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선이 위협받고 있어요. 어떻게 흔들어댈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내부에서 상황이 불리해지면 짐 싸가지고 사무실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예. 제가 뭐 조모 씨 얘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정청래나 이재명은 지금 바라보는 데가 많아요. 때릴 데가 많거든요. 개헌선 무너뜨릴 수 있다. 실제적인 위협이 지금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급한국에 연임제? 자, 연임제가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분이 있는데 안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법학자나 제 아는 그 헌법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예. 부칙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부칙. 예. 부칙은 원래 뭐냐면 이렇게 헌법의 권력 구조를 바꿔도 이 헌법이 개정될 때의 대통령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게 상식적인 부칙이에요. 예, 예.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해당된다. 글자 몇 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재명이 8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간시장을 쓴 작가 김홍신 선생이 비례대표까지 해서 의원을 2번 했는데 그때 개고기 금지법을 통과시킬 때 저하고 그분이 좀 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게 법을 고치는 게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안 복잡해 그러더라고. 왜요? 식용이 불가능한 동물들의 리스트가 쭉 나열돼 있대요. 네네. 개라는 것만 빼면 된대요. 네. 딜리트해서 한 글자만 지우면 된다. 개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게 민주당 생각이에요. 설마 되겠느냐?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저 얘기를 입한국에 꺼냈다? 뒤에 배후에 누가 있다고 보느냐? 이해찬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의 멘토, 진짜 멘토. 그리고 이해찬은 민주당의 대표를 할 때부터 한 얘기가 있잖아요. 20년 집권론, 30년 집권론. 여러분 취임 100일 됐는데 이재명이 한 8년 하고 계속 민주당이 집권해서 지금 40대인 분이 60대 될 때까지 민주당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저는 아마 민주당 세상에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요. 끔찍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끔찍하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가능해?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저런 식으로 비친 거예요.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불가능할 이유가 찾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자꾸 줄이고 있다. 3대 특검. 여러 가지 그 검찰의 지금 패스트 트랙도 그렇고 추경호 원내대표 등등에 대한 지금 소환도 시작 안 했잖아요.
소환하고 이제 정말 이제 내란 특검이 내년 내란 김건희 특검 새병 특검 이런 게 지금 내년 초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참 지금 더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추석도 안 왔잖아요. 정청래가 추석 전에 다 해치우겠다고 하잖아요. 검찰개혁 입법이니 뭐니. 자, 추석 지나면 11, 12월 두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 2월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리라는 가능성이 저는 점점 줄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만일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1차적으로 국민투표 형식을 거쳐야 될 테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이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 이게 지금 가장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해보겠죠. 네. 그런데 정청래 생각은 또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이게 굳이 이재명에게 해당돼야 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정청래는 이재명이 8년 하면 자기에겐 기회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안 되면 여론을 띄워서 지방선거에서 자기 힘으로 압승을 한 뒤에 2년짜리 정식 당대표를 한 번 더 하고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당을 확실히 만든 뒤에 그때 가서 내 위주의 개헌을 해서 이런 생각을 안 하겠냐고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8년 대통령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나부터 해서 내가 8년 대통령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정청래는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본저에는, 이 밑바닥에는 명청대전 2라운드라는 그런 그 갈등 양상도 지금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물론 지난 대선 때 이 4년 연임 중임제 관련해서 일부 이제 공개적인 논박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이걸 중요한 과제로 채택할 때는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을 상당히 했고 일부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해서 국정위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당정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4년 연임제에 관한 논의는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죠. 예,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지금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을 국무위에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논의를 하겠다 하는 그러니까 123대 국정과제를 이제 추진하겠다는 걸 통과시킨 거지. 그렇죠. 개헌 방침에 도장을 찍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 이런 일이라는 게 이 타이타닉 생각해 보시면 그때 타이타닉이 왜 가라앉았습니까? 예. 빙산 발견하고 도는데 늦게 발견해서 돌다가 부딪힌 거잖아요. 옆구리가. 이런 일은 한 번에 추진할 수가 없어요. 먼저 계속 뭔가 때리고 조금씩 해서 여론 조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에드벌룬이 먼저 뜬 거예요. 신호탄이 떴어요. 여러분, 효시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 효시가 뭐냐면 먼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소리 나는 화살을 쏘아 올린다는 뜻이에요. 삐리리리리 하고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그 사극 같은 데 보셨을걸요? 그게 전쟁의 신호를 알리는다는 의미에서 효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화살을. 예. 이게 효시입니다. 자, 효시가 난다고 전투가 바로 불붙는 건 아니잖아요. 예. 척후대가 나가서 싸워보고 먼저 이제 몇 탑 겨루다가 본전쟁이 터지고 그 시작을 이제 했다. 개헌 8년 연임, 이재명의 8년 연임이든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든 간에 권력구조 개편을 향한 이재명 정권 혹은 정청래 민주당의 효시가 쏘아 올려진 것이다. 네. 여기에 의미를 두고 봅니다. 네.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저희가 원튼 원하든 간에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이 논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이재명과 민주당이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4년 연임제를 이미 준비를 해왔고 그런 절차를 개헌 절차를 밟을 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문제는 이제 물론 국회 내부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또 국민투표도 있기 때문에 여러 있습니다만 그 시도 자체는 반드시 시도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마 하겠어 이게 아니라 설마 사람 잡는다니까요. 그렇죠. 반드시 네. 시행을 한다 저자들은.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연임제가 맞는지 중임제가 맞는지
그러니까 개헌과 반개헌 이런 싸움으로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의 초점도 한번 살펴보고 권력 내부에 또 차기를 꿈꾸는 자들도 있는데 그게 이재명이 하면 되겠어 하고 하는 권력 내부가 될 테니까 내란 청산 싸움이 주된 국정과제가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으로 변해가면 그건 또 여러 측면에서 다르게 다른 차원에서 또 우리도 평가를 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네. 전쟁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시작은 뭐였을까? 아 그때 누가 나와가지고 그 소리를 한 게 예. 그런 상소를 올린 게 그 시작이었나? 그런 일이 역사에 많아요. 예. 제가 아까 효시란 말씀을 드린 것도 네. 그때 강변에 와서 웬 말 타고 온 놈 하나가 이쪽을 향해서 소리나는 화살을 하나 쐈더니 그것이었나 보다. 이건 효시입니다. 예. 이 효시가 날아왔을 때 국민의힘 보수들이 정신 단단히 차리고 지금 이 댓글창에 국민저항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루소 때부터 나온 또 그 여러 가지 그 헌법적으로 보장된 자연법적인 권리잖아요. 네. 국민이 가장 우위에 있으니까 국민들이 저항에 나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꺼내긴 섣부르지만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인가요? 네. 대구에서 지금 장애 집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장외투쟁을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네. 그냥 가서 그냥 뭐 이렇게 구호번 외치고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아 이게 보면 국민의힘도 간단치 않아. 우리가 저 국민의힘을 믿고 한번 보수들도 한번 같이 한번 맞서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좀 진정성 있게 좀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다. 21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국민들만 믿고 국민들만 싸워주기를 바라서는 지금의 보수 정당도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닥쳐오고 있는 문제는 싸우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 싸워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뭐 협상이나 협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목숨을 걸고 전선에서 싸워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싸움의 현장은 물론 곳곳에 있죠. 장외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전장이 있습니다만 그런 장면도 살펴봤고요. 마지막 주제 이 주제 한번 좀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방문했던 시기가 있죠.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방일 방미 이 기간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8월입니다. 지난달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근데 이 기간에 중국이 이 서해 지역에 서해 잠정 조치 수역이 있죠. 거기에 우리 관할 구역에 지금 최신형 스텔스 호위함들을 대거 보내서 군사훈련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중국의 본격적인 서해 내화가 시작됐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하십니까? 과거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로마의 내해다. 예. 로마의 바다다 그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보면 황당한 얘기죠. 예. 그때 뭐 한니발의 카르타고는 자기 바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중국은 내해라고 부릅니다. 서해를. 우리 서쪽이지 중국에서 보면 동해예요. 일본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그 독도 울릉도 있는 바다를 뭐라고 부릅니까? 일본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뭐 혹은 현해탄. 우리는 동해바다 아닙니까? 그게 나라의 힘이 있을 때 자기의 명칭이 관철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있어야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가 되는 거예요. 동해가 병기가 되든 동해만으로 쓰든 그건 나라의 국력입니다. 네네. 그 일본이 서해를 내해화한다. Sea of China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중국해라고 뭐 남진하해, 동진하해 그렇게 부르잖아요. 중국 중심의 이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서해 내해화라는 얘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인공섬을 짓는 거는 중국의 장기예요.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하는 데다가 지금 아주 시멘트 갖다 붓고 바다 위에다가 난리를 쳐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미국이 저게 무슨 짓이냐 해가지고 세계 그 주요 무역의
물동량이 그쪽으로 40%가 지나가요. 네. 우리나라는 목줄이에요, 거기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서해가 만약에 중국에게 지금 구조물 설치하는 거는 그때 한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서해 잠정 조치 수역으로 중국의 스텔스 기능을 장착한 배가 왔다? 거의 이거는 우리가 힘만 있으면 미사일로 깨야죠. 우리 조치 수역으로 들어왔다면서요. 근데 그걸 번이 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시점이 더 아주 좀 의도가 불순하죠. 한국 대통령이 없는 사이를 노렸다. 그러니까 일부러 잡은 거예요. 군 통수권자가 없을 때 들이밀어 보면 네. 얘네가 탐지를 언제 할까? 탐지를 하면 어떤 조치를 할까? 여러 가지 그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시진핑의 허락 없이 됩니까? 시진핑이 모른 채는 하겠지만 최소한 이게 무슨 그 함장 차원에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중국이 아주 대놓고 간을 본 겁니다. 스텔스 기능을 너희가 탐지할 수 있는가? 한미연합군이라고 이 동맹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미군이 탐지했을 텐데 이거를 이재명 정부에게 알려주는가? 그럼 이재명 정부가 그걸 어느 정도로 빨리 반응하는가? 체크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저는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인재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 합참이 말을 해야 알죠. 한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정권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으면 중국의 구축함과 정보 수집함이 한국 내 관할 수역에 들어왔다. 그리고 수시로 진입해서 지금 훈련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군사적인 도발이죠. 항의, 예, 도발이기 때문에 외교적 대응이나 군사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이재명이 미국 가고 일본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군도 있고 뭐 외교부도 여전히 있고 여기 국가안보실장도 있고. 총리 김민석은 뭐 합니까? 김민석은 뭐 했어요? 그러면 대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거나 그 사실 자체는 알려야죠. 그렇죠.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는 러시아가 미국을 그 카디즈로 들여보내면 네. 즉각 발표는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전투기도 즉각 출격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 로스케들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걸 했잖아요. 네. 발표는 해야죠. 그런 얘기는 뭐냐면 알고 뭉갰거나 몰랐거나 미군이 안 알려줬거나 셋 중 하나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뭐 답을 해야 알죠. 그러면 정부의 기능은요. 좌의 정부, 우의 정부를 떠나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이런 걸 알리고 저는 이게 한미동맹에 간극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국이 간을 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극이 있는지 없는지를 간을 보셨어요? 뭐 말이 그러네요. 간극은 뭐냐면 틈새가 있는지를 보려고 떠보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기자회견 때 얘기했잖아요. 주한미군의 유연화. 이게 뭐냐. 양안 분쟁, 남중국해에서 분쟁으로 중국이 그쪽에서 손을 이제 뭔가 도발을 하게 되면 네. 주한미군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한미군이 움직이는데 그게 간단하게 움직입니까? 여러 가지 그 정보망의 감시 능력이라든가 한미 간의 공조가 이루어지고 뭐 이러는 건데 이게 과연 실전 상황에서 작동을 할까? 저는 그거를 하나 이번에 스텔스를 들여보내서 좀 봤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스텔스는 뭡니까? 이 스텔스의 말 자체가 몰래 잠입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자, 스텔스 능력을 가졌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거를 알만한 시긴트력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럼 미군은 알았을 거예요. 그럼 미군이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트럼프에 보고하고 이거를 이재명 정권에도 알려주라고 했을까요? 의문인 거예요. 알려줬으면 알려줬다. 몰랐다. 몰랐으면 한미동맹이 틈이 벌어진 것이고 무능한 것이고 알고 뭉갰다면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소상히 답변을 하는 게 정부입니다. 네. 네. 자, 시청하시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걸 놓치신 것 같아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입으로 넘어갈 텐데요.
박상규 시사평론가께서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서해 내외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 상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뭐하고 있는가. 자,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낸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